접지 설계. 여기 지금 변전소에 대한 부분, 용도, 전압, 변압, 형식상, 전압의 변동과 조정, 전력의 집중과 배분, 전력조류 제어, 송배전 선로의 변전소 부호. 해가지고 그 그림 가지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따가도 빨리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는 개념 잡고 거기에 키워드 만들어가는 단계로 일단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잡혀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더 시간을 더 할애를 해드릴 테니까. 발변전소 접지 설계할 때는 토체에서 접점 이남보, 토체에서 접점 이남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일단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외우는 거. 토는 토양 특성, 최대 R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I가 나와야 되겠죠? 지락전류. 그래서 여기서 분류계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50카가 나오면은 가공지선을 통해서 한 60% 분류가 된다든가 해가지고 30카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30카가 나오는데 그 30카를 줄여주기 위한 30카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저항값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R은 I분의 V에서 I가 30카가 나왔습니다. 그럼 V는 1500에서 한 2000V로 제한을 해줘야 되거든요. 손에서 기기에 접촉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안전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접촉전압이라든가 보폭전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1500에서 한 2000V로 제한이 되니까 그 정도로 제한하기 위한 저항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세 번째 소유 접지장이 나오는 겁니다. 접촉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보통 뭐 한정 같은 건 2옴 이하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접지장을 계산을 해가지고 매설을 하는 거죠. 매설을 하기 위해서 매설지선도 깔고 막 이렇게 두르고 접지봉도 받고 접지장대에도 막 저감대도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근데 변전소 같은 건 사실 어느 정도는 맞춰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접지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전위경도, 접촉전압이라든가 보폭전압이라든가 이런 전위경도를 계산해가지고 안전한 부분으로 나오는지. 스텝전압이 보폭전압이 접촉전압보다 크게끔 계산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의 인접에 대한 대체. 다른 쪽으로 이제 뭐 번개가 쳤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번개가 외부 이상전압을 해가지고 가공지선을 타고 들어오는 걸 막는 게 LA다. 근데 내부의 차단기에 의한 개폐서지를 막는 부분이 바로 SA다. 근데 아까 번개를 치고 가공지선으로 갔지만 번개가 친 게 땅으로 흘러다니다가 뭐 건물 내로 들어온다 그랬죠? 건물 내로 들어올 때 금속관인,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전기관 쪽으로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지금 그겁니다. 통신선, 궤도, 수도관이 그런 쪽으로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영향들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이게 상태가 바뀌는 반대죠. 왜냐하면 접촉전압이 커져야지만 됩니다. 보폭전압은 보폭전압은 밑에 부분이죠. 접촉전압은 윗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윗부분에 있는 게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게 잘못된 건데 저도 그래서 저게 아닌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안정성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고 발전소 대지저항률은 아까처럼 보시면 되고 솔 레지스턴스 측정법이 있는데 이게 72번보단 74번 쪽을 좀 보시라고요. 그게 더 잘 나와 있으니까 74번 쪽을 먼저 보면 뭐라고요? 워너의 사정근법, 코올라시 브리시지법. 이건 4개 전극이고 얘는 3전극법이고 전위강화법은 EPC입니다. EPC인데 EPC로 하는 건데 약간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EPC하고 얘는 틀린 게 전위강화법을 하려면은 뭔가 장비가 좀 큰 게 들어갑니다. 메시 전체에 대한 전위를 강화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위착에 의한 방법 이게 EPC가 또 있거든요. E는 기준이고요. E하고 P 부분은 파워가 그러니까 그 전압이 걸리는 거고요. E하고 C 부분은 전류가 흐르는 부분입니다. 전압하고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전위 강화법을 하는 거는 뭔가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가 일어나려면은 뭔가 힘센 기기가 뒤에 뭔가 장비 같은 게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전위 차계식 접지저항기라고 나와있죠. 직도계법으로. 이건 뭐냐? 조그만한 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딱 간 다음에 여기서 접지선 이렇게 E 하나 꽂고 P 하나 꽂고 C 꽂은 다음에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 전압하고 전류가 딱 흐르면서 얘가 움직이면서 어디? 딱 매도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매가 때리는 거죠. 매가 때릴 때 어떡하죠? 그냥 전압, 사선 상태에서 전압을 걸죠? 전압을 건 다음에 500V 메가를 때립니다. 때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미소 전류가 흐르면은,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직도급법에서 전이차계식 접지장계는 그냥 조그맣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눌러서 보는 거고, 저 위에 전압 전류계법에서 전이강압법에서는 걔는 뭔가 장비가 뒤에 큰 게 하나 걸리는 겁니다. 큰 장비가 조금 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이 차계에 대한 것은 똑같은데 전이 강화를 하려면 좀 더 큰 기계가 걸리는 거고, 얘는 직독이라고 그랬죠. 직독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선만 연결하고 누르면 바로 직독하게 읽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이강화법에서는 전압 전류계법에 속해진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뭔가 계측할 수 있는 기기를 뭔가 걸어가지고 조종해 가면서 봐가지고 대지고유 저항을 측정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코올라시 프리지법 같은 3개를 이렇게 찍어야지만 됩니다. 넓게. 원어의 사전구법은 사실 아까 전이차계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내용은. 근데 4개를 꽂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찍는 것 뿐입니다. 네, 대지저항률 측정기 있고, 후쿠온식은 어떻게 합니까? 뭐 땅이 있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변전실 같은 건 주위에 땅이 있으니까 끌고 가서 밖에다 땅을 박아가지고 보면 되죠. 근데 건물 같은 거 다 짓고 나서 접지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화단에 가서 하나요? 다 콘크리트밖에 없는데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주위에 땅이 있나요? 지금 여기 돌아다녀 보십시오. 땅이 있나? 흙을 뭐 박을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명 땅은 바닥에 있거든요. 땅 속으로 들어간 접지선이 있을 겁니다. 그 접지선에다가 이 후쿠온식으로 되어 있는 걸 딱 집어넣고 나서 보면은 걔는 위에 CT가 하나 있고 밑에 CT가 하나 있어서 하나 흘려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계산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옛날에 그거 측정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금속관이 이게 잘 안 물리니까 예, 소방 호스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데 좀 접지 같은 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측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왜 접지장이 잘 안 나오니까. 건물 내에서는 접지장이 잘 안 나오거든요. 접지장이 잘 나오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용접지는 같이 접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공용접지는 사실 이제 발성배전 쪽에서는 많이 안 나왔던 거고, 이제 이게 바로 건축전기 쪽에 좀 더 부각되어 있는 문제죠. 공용접지가. 근데 우리 쪽도 나오니까 이제 문제를 쓰는 겁니다. 아까 그쪽에서 건축전기 쪽에서 발성배전을 많이 하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 주까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더 생각이 나실 거고, 이제 변압기 쪽은 이제 새로 들어갑니다. 오늘 진도가 많이 안 나가더라도 사실 이렇게 요약을 많이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열을 얼마나 받아서 화가 얼마나 나냐. 요즘 보니까 뭐 삼양하고 어디더라? 저기 뭐 불락 무슨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옛날에 보면 진품, 가품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모방품 말고 모조품 말고 또 뭐라고 그러죠? 예, 짝퉁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은 그런 물품을 뭐라고 하면 미투 제품이라고 합니다. 미투 제품이 예? 나도 같다. 예? 그러니까 뭐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미투 그러자는 거예요. 나도 동의해 이런 것처럼 똑같이 뭐방금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안바사하고 옛날에 나왔던 게 또 뭐였죠? 밀키스. 그것도 미투 제품입니다. 원조가 안바사인데 밀키스가 저기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문제는 상표 등록이나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업계 간행상. 똑같은 건데 사이다에다가 우유 넣은 거 아닙니까? 사실 우유하고 사이다하고 조합한 거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걸 이제 특허를 등록하기가 뭐하고 이러니까 놔뒀는데 오히려 대부분이 아류작이 더 잘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만들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놔뒀는데, 후발주자들은 뭐냐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케팅을 잘하네요. 마케팅을. 결국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딱 얘기했을 때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피하라 한다든가, 자기의 특성을 피하라 한다든가, 뭔가 자기를 불려주실 때, 그게 뭐냐.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 아닙니까? 딱 이름이나 옷이나 해가지고 딱 뿌리고 다니고 자기 피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좀 피할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18번 노래방 가서 18번을 몇 개를 만들어놨다 피아를 한다든가, 저 사람은 맨날 저거만 불러.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딱 부르는 거, 오늘도 저거. 근데 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18번이 저 사람은 저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하면 뭐 하는 부분들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열을 받았을 때 화를 내는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진단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증가스 분석법, 아까 얘기했습니다. 드레인 밸브에서 오일을 빼내는 겁니다. 오일 빼내면 그 안에 가스가 찬다고요. 근데 그 가스가 왜 찰까요? 예를 들어 술 먹으면 뱃속에 가스 찹니다. 메탄가스 차가지고 그게 뭡니까? 방구로 나오죠. 방구를 안 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귀를 잘 끼는 사람이 있고 안 끼는 사람이 있고, 방귀를 꼈는데 냄새가 지독한 사람이 있고요. 그거 뭐냐?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구 냄새가 지독하다는 건 몸에 뭔가 안 좋은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 얘도 안에 가스를 봤는데 가스 안에 뭔가 들어있다. 안 좋은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 가스가 뭐냐? 그게 수소가스. 수소가스 같은 건 온도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한 1800도 정도. 1500에서 1800도 정도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스가 들어있다는 거는 그 안에서 뭔가 아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수소가스의 또 장점은 얘가 가스가 발견이 되면요, 발생되면서 주위의 온도를 흡수하는 또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지지직 거리더라도요, 그 얘가 수소가스가 있으면 걔를 하는 겁니다. 그 수소가스가 뭐냐? 에너지라면서요. 저번에 수소가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수소폭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뭐 나와 있고, 그게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에너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고요. 유증가스의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가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패턴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패턴이 뭐냐, CH4다, C2다, CH4다. 탄소 성분도 나온다는 얘기죠. H 성분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CH가 나올 수도 있고 C2H가 나올 수도 있고 C2H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세틴, 메틸렌, 프로필렌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스들을 여기서 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거죠. 전동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패턴을 보고는 얘가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걸 압니다. 밖에서 뭔가 계측을 하는데 어떤 성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얘가 어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왔다 해가지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냥 부분망전 측정법 안에서 지직 계속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냐?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으로 부분방전이 일어나는 그런 코로나 같은 건 소리라든가 아니면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니까 유출할 수 있는데 얘는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적외선 열화상으로 본다? 안 보입니다. 바깥에 쇳덩어리가 있는데 보이지나요? 투시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 안에서 지직 그리면 그런 게 뭡니까? 뭔가 외부로 전도가 되겠죠. 노이즈 같은 게. 그 전도된 노이즈가 접시선을 타고 흐릅니다. 미소신호. 피코크롬이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피코크롬. 피코크롬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인가요? 9승인가요? 예? 헷갈리는데. 마이크로 6승. 피코 12승이죠? 예. 그 12승만큼의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는 거를, 근데 여기 단위가 뭐냐면 50 피코클럼, 뭐 100 피코클럼 이럽니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이상, 최소. 아주 미세한 전류가 이렇게 지지직 나오는 거를 주기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 독일에 있는 램케 장비를 가지고 해봤거든요. 하는 게 어떻게 하냐? 그 접시선에다 이렇게 그 안테나 같은 걸 이렇게 댑니다. 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직, 방사능 측정할 때 있죠? 그런 것들 지직이 올라가는 거 그거 가지고 봅니다, 그냥. 램케. LDP5라고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장비 측정하면서 저도 이제, 이거 신기하니까 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옛날에 수분 측정할 때, 파나메트릭스사의 MMS 35IS. 제가 직접 돈 주고 샀거든요. 1000만원 넘게 주고. 그러니까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제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옛날에 니신의 UHB 장비 같은 것도 한전에 가서 막 빌려다 썼거든요. 도불의 장비 같은 거, M4000, N4100 이런 것들 다 쓰면서 그거 들고 다니라고 고생했거든요. 이게 무게가 한데 지하철 다니라고 맨날. 지금은 지하철 일하기가 더 힘듭니다. 옛날엔 12시면 끝났거든요. 12시 끝나고 5시간 있으니까 5시간 있으니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업할 시간이 없습니다. 1시에 끊기거든요. 지하철이. 그리고 5시에 이동합니다. 4시간 동안 가면 정정 끊기면 이제 작업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 작업하다가 이제 시간 별로 안 남았죠. 심하게 하고 나와야지만 됩니다.
작업할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3시간밖에. 그러니까 요즘 지하철 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뭔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좁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점검을 옛날처럼 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설비는 노후화되지, 인력은 줄어들죠. 지금 요즘 보면 지하철도 분소들이 다 합쳐지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던 게 지금 한쪽으로 막 여기 보시면 뭐 동작 그런데 4호선 동작 같은 데를 다 몰아버리고 2호선은 어디는 어디로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변전실 안에 좀 몇 개 변전실마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서로 자꾸 자동화하면서 사람 줄이죠. 그다음에 인력 줄이죠. 그다음에 뭐 봉급 줄이죠. 그다음 정규직 줄이죠. 뭐 여러 가지 막 줄여주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일은 더 많아지고 아까도 아침에 한 분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8시 제가 20분쯤 8시 오늘 한 10분에 왔거든요. 10분에 와서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한 8시 20분쯤 오더라고요. 근데 터벅터벅 오더니 딱 찍더니 저를 보더니 놀래더니 죄송합니다. 오늘 일 있어가지고 선도장만 찍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끝날 때 되니까 또 선도장 찍으러 오시더라고요. 1시 넘어서. 그러니까 그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저기 하니까 이제 아직 몇 번 남았으니까 나중에 같은 경우는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되겠죠. 그만큼 바쁜 겁니다. 다들.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서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만 더 노력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서 키워드 나오는 게 지금 좀 틀려졌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그러니까 6개월 전보다 그만큼 여기 키워드를 내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 레벨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빠져나가면 저도 좋습니다. 네. 맨날 보면 적는다? 그게 아니라 맨날 보면 서로 민망하죠. 빨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술 한번 사러 오시면 됩니다. 뒤에 웃고 계시는 분 빨리 결혼하셔야죠. 네. 자, 초음파 진단법 안에서 생기면은 A라고 하는 에머전 어쿠스틱이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미국제를 가지고 썼었는데 변압기는 사사분면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사사분면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를 4개로 찍어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소음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입니다. 얘가 초음파가 뭐냐? 음파인데 초음파.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는 그거죠. 가시광선도 제가 말씀드렸죠. 빨지노초 파남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적외선 뭐라고요? 적색의 바깥의 영역 적외선. 자외선은 자색의 바깥의 영역. 보라색 바깥의 영역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못 봅니다. 초음파도 여러분들 못 듣습니다. 왜? 아까처럼 거기서 사고 나면 지지직 거리는 소리를 여러분들 못 듣기 때문에 그걸 듣기 위해서 뭡니까? 청진기를 대는 겁니다. 변압기 옆에다 청진기를 대가지고 어디서 좀 오는지를 딱 위치를 재가지고 여기쯤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뜯어서 그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측정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적외선 진단도 측정하러 다녔습니다. 변압기 예방본전 변압기 예방본전을 어떻게 했냐면 오일 갈아주는 거. 변압기 오일을 빼가지고 갈아준 다음에 진공 걸어주셔야만 됩니다. 왜? 공기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오일을 집어넣고 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명이 갈아집니다. 여러분들 피 빼서 갈아주면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피를 한꺼번에 많이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혈도, 왜, 하는 게 좋냐면 적당히 피가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근데 없어지는데 그걸 빼주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를 또 만들어내서 새로운 피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피가 없으면은. 나중에 코피 같은 거 많이 흘리고 하시면요, 어지럽습니다. 몸에 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떡하냐. 원래는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걸 여기다 꽂아줘야지만 됩니다. 피가 모자랄 때는. 왜?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피 많이 흘리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못할 때는 급하면은 그런 생리식염수 있죠. 예, 그거를 여기다 혈관에다 꽂아주면 좀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급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급할 때. 예. 쇼크가 일어나지 않게, 왜 피가 줄어들다 보면 쇼크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생리식염수가 들어가면 이제 피는 묽어지겠지만 어차피 몸의 혈소판의 농도만 줄어드는 거죠.
펌프질을 적당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몸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 펌프질을 가면서 갈 건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펌프질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하는 쪽으로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쇼크가 오게 되고 위험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자잘한 지식도 알고 있다가 보면은 여러분의 진짜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여자 전류하고 여자 전립 전류 있고요. 초고압 변압기 이행전압은 뭐냐? E2, C12, E2 뭐 이렇게 돼 있죠. 정전, 전자,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 뭐라고요? 반등실. 주상 변압기 제작 시험은 공장 시험이 있는데 이제 공장에서 뭘 시험을 하느냐 이거죠. 이제 극성을 본다, 건수를 본다, 무부하를 본다, 단락을 본다. 근데 뭐라고요? 온도 상승이 마지막에 있다고요. 또 온도 상승 시험 하면 뭐라고? 반등실. 이 안에서 반등실 적어주시면 되죠. 똑같은 거니까. 극성 같은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건수 같은 것도 맞는지 봐야 되고, 무부하 시험도 이제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되고, 단락 시험을 해가지고 얘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인지 봐야 되고, 온도 상승 같은 것도 해서 얘가 과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뭐, 제가 뭐라고 좀 설명드리기가 뭐고, 요것도 키워드로 좀 해주셔야죠. 극건, 무단, 온? 예? 성수기, 성수, 무단, 온? 성이니까, 예?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성수기. 예? 성이면 극성이고, 수, 건수고, 무부하고, 수, 단락이고, 그 다음 온, 성수, 무단온, 극권, 무단온.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예? 성수, 무단온?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성수부, 단원. 예? 성수부, 단원. 왜 가져요? 부하 시험인데 무부하 시험을 하겠죠. 왜? 부하 시험도 하는데, 사실은. 근데 여기는 무부하 시험이라고 되어 있네. 부하 시험도 합니다, 하기는. 근데 이제 부하 시험은 이제 형식 승인할 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다 제작이 된 상태에서는 부하를 사실 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하를. 공장에서 부하를 걸어서 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부하로 해가지고 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이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는 부하가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 기기들이 제대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로드뱅크라는 걸 들고 옵니다. 알덩어리, 정기적인 장. 그걸 들고 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부하 시험을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설비의 경우. 그래가지고 발전기도 돌려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할 때 저기 대전 범정부 센터를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부하가 아직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설비들이.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서버가 안 들어왔는데 시운전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설비들 다 갖다 놓고 나서 로드 탱크를 딱 가져와가지고 케이블을 쭉 연결해가지고 그 변전실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원 딱 투입하니까 뭡니까? 저항덩어리니까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절체하고 부하를 늘려가지고 또 보고 그냥 부하 늘린 상태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그 상전으로도 받아보고 발전기로도 받아보고 근데 이제 그때 하루에 하나씩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일을 그러니까 이틀을 밤을 샜거든요. 이틀을 자기도 잤죠. 앉아서 졸고 차에서도 자고 했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하루에 뭐가 하나 터지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전행해가지고 하다가 절대 안 잊어먹죠, 그렇게. 그 다음에는 또 뭐 필터가 하나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발전기에 또 그 자동 제어장치가 하나 나가고, 3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터지니까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 터졌을 때 그 업체마다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터진 업체한테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둘째 날 다른 업체가 또 터졌습니다. 셋째 날 또 다른 업체가 또 터지니까 그때는 이제 나중에 조용히 넘어가더라고요. 다. 야, 빨리 넘어가자.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만 터지면 그 사람은 욕만 먹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하나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해경이 대치를 하면서 거기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 전에 잘할 때는 한 번에 했는데 한 번 실수해버리면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문제 실수하면 떨어집니다. 한 문제 실수하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쓸 때도 어떻게 쓸 건지 좀 정확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맞게 썼다고 했는데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옛날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 한 문제를.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한 문제. 왜냐면 그때 58.5가 나왔을 때네, 그때
한 교시가 35점이 나왔거든요. 그때 50점만 나왔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선택을 할까, 이 문제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을 잘못 썼습니다. 핀트를 잘못 맞춰서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점수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른 문제를 써서 조금이라도 더 맞출 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문제 선택할 때 참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일단,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것부터 쓰셔야 됩니다. 네 문제 중에 두 문제는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세 문제를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네 문제를 다 잘 쓰는 건 힘듭니다. 세 문제는 잘 쓰고, 한 문제는 잘 못 쓰는데, 그 한 문제를 배치를 맨 뒤로 넣으십시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정도로. 네. 처음에 손대다 막히죠? 아까 이상단락, 삼상단락 저거, 처음에 1번 문제인데 저거 풀다가 막히죠? 그 다음에 진행 안 됩니다. 그럼 계산 문제들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정도로. 평상시 때 연습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변압기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잠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아몰포스요? GIS에 GIS 있고 아몰포스 같은 건 아까 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려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여기 채용 이유 합금 방법 이런 건데 이거는 교재를 보는 게 더 낫거든요. 특이한 내용이 없어서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